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이 사진 화면을 봐서 절대 모르실 거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시작할까요? 네. 근데 원래 정지된 화면으로 잠깐만. 선물 소개하고. 훨씬 더 선물 중요해요, 소개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예? 여기부터 삐 나가. 그렇죠. 제도권이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나갑니다. 이게 제도권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신지. 이따가 얘기를 할 때 삐삐삐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삐삐삐 방송 안 나오고 그래도 돼요. 자 광고합시다 광고합시다. 예. 광고합시다. 자, 정기 구독 신청 광고와 함께 협찬 상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자매지들의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실적도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잡히는 것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CCTV 골뱅이 한이.co.kr 들어오셔서 성함, 연락처, 주소 그리고 몸무게, 허리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애인 유무. 애인 유무 이것도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따 이혼 유무도 써주세요. 이혼 유무. 예. 이게 조용히 하시고요. 빨리. 이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하고 와야 돼. 예. 옛날에 이게 썬데이 서울에 예. 펜팔 코너 이 코너가 있었어요. 예. 펜팔을 보냈는데 자격이 뭐냐면 애인 유무 써야 돼. 유무. 그다음 유부녀 같은 경우는 이혼 유무 써야 돼. 이혼 유무. 예, 그래야 서로 편지로 소개해 주는 거니까. 네, 편집해 주시고요. 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을 파는 창작분에서 비누 재료로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협찬하고요. 낭만주의 발레 대표작 지젤이 10월 16일 일요일 저녁 7시 갑자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댄스 프로젝트 그룹 즐거운 녀석들에서 공연 티켓을 제공했습니다.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휴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합니다.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 양성화론을 내세우는 정부와 국회, 대출 천국의 비밀을 개마고원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김호준 총수의 옛 직원이라 추천하셨다는 IT 도서 분야 베스트셀러 구글 완전 활용법 업무 능력 200% 향상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협찬을 했고요. 제가 추천했는데 읽어보지 못했어요. 인간성이 좋다. 저자의 인간성이 좋다고 추천을 하신. 이런 거 고난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하면 또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 그렇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김용민 선생님 대구시 북구 보건대 과학대학 벨로체라는 소박한 커피숍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기억해?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가게의 딸이 보냅니다. 외로운 가을 어준 오빠처럼 은은한 커피향에 빠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은은해. 자, 그리고 이온 샤워기. 샤워기. 사지 마세요. 자, 가자. 자, 자. 오늘 보신 분들은, 한때는 관장사 하시다가 오늘은 책장사, 책상사라 나오셨습니다. 오늘 책 팔로 나온 거군요. 오늘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하던, 그 대담이 있습니다, 두 분이. 금요일마다 나왔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왜 책으로 내? 샘너니까. 뭐라고요? 이 말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글로 냈을 때 과연 재미있느냐? 그 말을 지금 했다고 고상하게 풀면 그런 얘기를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런 걸 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시킬 때 하세요. 제가 이 서혜성 씨하고는 오래전 CBS에서 라디오를 할 때,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한 적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하다가. 재미없어서. 그러다가, 그것도 SBS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SBS도 내가 했죠. 또 SBS로 가더니 나한테 SBS로 좀 나와달라고. 재미없는데. 두 번 하더니 없어졌어요. 재미없어서 없어졌고요. 김호준 씨가 그 프로그램이 그만두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뒤로 계속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문화예술, 지역사 뭐 등등 한국 정치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중에 딱히 쓸모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딱히
딱히 들어볼 만은 없는데 계속 하세요. 강의도 여러 군데서 하시고. 그리고 한홍구 선생님. 한홍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사. 제가 대한민국의 지성은 대한민국사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성공회대 교수님이시고 사학자, 현대 사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그렇습니다. 김일성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데 몰라요. 이 한겨레 신문에서 모르더라니까. 네, 한겨레 신문사 드나들 때도 몰라요. 매주 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해서. 밖에서 하셨구나. 한겨레. 우리 집에서. 한겨레 신문을 읽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거 진보 지식인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수구 우파인사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종북 좌파 빨갱이. 삼과당. 신북인사 100인, 불원도서, 또 그 다음에 15인 뽑아서 책 낸 거 있는데 거기 3개 든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박원순도 못 들고 조국도 못 들었어요. 서울시장 출마는. 책으로 읽을 때는 이런 분인지 모르는 거죠. 예. 네, 책으로 읽을 때는 굉장한 지성이거든요. 네. 나오시면 저 아저씨가 왜 나왔을까?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네, 내가 모르지만 어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구나. 업계에서. 네, 업계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팔려고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책을 한겨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어넣은 거야. 그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나왔으면 뉴욕타임즈가 뭐 뉴욕타임즈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썰렁함을 보세요. 김어준 총수가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이 욕인지 모르는지 얘기했으니까 나도 좀 빨아드릴게요. 김어준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둘 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조기떼기로 대담을 했어요. 대담인데 각자 대담을 했어요. 그렇게 엮은 거예요? 어째 생생하지 않잖아. 어째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어요? 서로 대담할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자 얘기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거기 나갔는데 김어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하 시대에 반드시 드셔야 하는 귀로 먹는 약이다. 귀로 먹는 약. 세상에 세 가지 약이 있어요. 주사로 맞는 약, 이게 제일 핫질이에요. 두 번째 입으로 먹는 약. 가장 좋은 약은 귀로 먹는 약이. 그러니까 그 꼼수 많이 들으시라고요. 뉴욕타임즈도 많이 보고 들으시고. 말만 하시면 가라앉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거. 직설하고 뉴욕타임즈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야. 이게 뭐냐면은 권투 선수 이정격 두 개 부른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맞고 가면 돼. 아니, 저도 평가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평가해달라고. 직설에 대해서 평소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낼 내용인가. 한 줄로! 듣고 뉴욕타임즈처럼 듣고 흘려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책으로 낼 내용이란 말인가. 제가 한 줄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말을 세 번씩은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화를 내신 거예요. 보지 마요, 이거! 자, 근데 이게, 또 한국 그 진보 지식인 사회에서는 그 화제가 되긴 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건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노무현 관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노무현 그 노스텔지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의식 자체는 뭐 유효한 문제의식인데 이제 단어 관장사 그 단어에서 사실은 그 정치인들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정서적으로 아직도 안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욕 오셨죠. 네. 그걸 제대로 아직 해명하거나 혹은 뭐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안 들려.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안 들려.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갔는데 무슨 해명이 안 됐어요? 한겨레 신문 많이 안 읽습니다. 안 읽는 거. 들어보셨어요? 두 분이 대답하는 거 자체도 못 들어보셨죠? 그거 봐. 읽지는 않았다. 읽어보시지 않으셨다. 네. 자, 많은 사람이 읽으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문재인 실장하고 대담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얘기했고. 하지만 그거는 잘 안 읽고요. 거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대변인이신 우리 두 한홍구 사회성 직설 이름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신. 아니 근데 굉장히 헤어스타일도 좋아지셨고 네. 머리가 하얘졌죠. 백발 그리고 늙어가지고. 안경도 쓰고 잡상인 같았거든요. 예전에. 잡상인 같았는데 요즘 그래도 지식 잡상인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진짜 잡상인이었어요. 그냥 그 방송국 들어오면 맞고 그냥 사람들. 맞다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들이 못 들어오게. 없었던 일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난잘 모르겠어. 본인이 모르는 거야. 다 전화 오고도 이상한 사람 올라왔다고. 여러 가지로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좀 어린 구라고 이분들은 어른 구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끝없이 이제 선배들을 갈구는 네. 두 사람 나는 위아래가 없어. 그 또 유모파, 무모파 이렇게. 그 삭제다. 편집도 아니고 삭제를. 자 그러면은 관장사. 네 관장사 얘기 한번 잠깐 하고. 근데 그 관장사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그 관장사 할래다가 뭐 책장사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관장사 하는 사람을 좀 비판을 하다가 당했죠. 그러니까 다 관장사라는 표현의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실제 관장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참 슬퍼했던 사람들인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1년 딱 상을 치르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모양 요꼴이 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노무현 시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그 아주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신께서 이제 돌아오심으로써 개인으로서는 또 그 비극과 더불어서 일정하게 역사에 대한 책임까지를 그 지고 가는 그런 게 됐지만 그러면은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이 시대를 나름대로 주물렀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과 함께 같이 장례를 치러버렸어야 할 어찌 보면 역사의 물결 속에서 그렇게 될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혜택을 받고 나타나서 노무현 마케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제사 지내는 건 좋아해요. 여기는 장의사 출신이야, 장의사. 그래서 장의사도 하셨어요? 실제 관장사를 여기가 많이 했어. 그러니까 민주장의사. 민주장의사. 우리가 민주화운동이 이순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 많이 치렀는데 이제 정말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거지만 우리가 열사 팔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열사를 뛰어넘고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욱했었던 건 뭐냐면은 노무현처럼 하겠습니다인데 노무현처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방선거에 나와서 노무현처럼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뭐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슬픈 거는 노무현을 잘하라고 뽑았는데 그가 잘못했고 잘못한 결과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걸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가야지. 가령 패족이라고 울부짖었을 땐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거 안 하고 노무현 마케팅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비판을 해보자. 직설이 제대로 비판을 해보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유시민을 부르든 문재인을 부르든 뭐 그런 그 이제 진영을 불러서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천정배 의원을 불러놓고 거기서 관장사 표현을 쓰는 바람에 부르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직설의 관장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설 전체 취지의 중요한 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때만 해도 뉴욕타임즈를 제외하고는 그 각하에 대해서 헌정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찍 헌정을 시작했죠. 누가 뉴욕타임즈 언제 시작했죠? 우리가 2009년 7월입니다. 임기 2년 차.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지. 5월인가 했으니까. 하여튼 먼저 했다고 그래. 아니, 내가 먼저 했어. 아니, 후배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옛날에 알았던 모든 건 나쁘게 말한 거야, 이거. 잠깐만. 지금 이건 정색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각하가 좀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한홍구 선배하고 둘이서 사실은 이명박 아직 취임하기 전에 준비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면 분명히 한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기본권이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둘이라도 마음껏 말해보자. 마음껏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는지. 그 다음에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 방향은 뭐였냐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 구체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두환에부터 비롯되는 그 민정당일 뿌리를 갖고 있는 구체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포함해서 한홍구, 서해성, 김호준 포함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정권이 넘어갔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성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찰해야 될 그럴 즈음에 우리가 그 성찰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참이었죠.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문에 막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둘이 사실은 이 한홍구 형님 아마 노무현 대통령 추모 강연을 제일 많이 다녔을 겁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빗속에 서울광장에서 강연도 하고 나는 신문에 글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노무현 추모. 그건 우리 짱에 대한 예절이고 그 권력이 한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한 일 그리고 다음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명박 정부가 영부 집권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뭔가 성찰이 필요한 거죠.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노무현 비판이란 말은 나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어 했죠. 이 직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때 마침 이제 천정배라는 부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정배라는 사람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먼저 지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노 대통령 같이 대권을 시작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게 직설 나가지고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의 해족이라는 상황이 이르렀죠. 근데 굉장히 변명이 기시네요. 그렇죠. 구차하고요. 아니 근데 또 그 논리적으로 대단히 그 논리 정연하고 옳은 문제의식인데 또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노무현처럼 하겠다는 게 노무현 마케팅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노무현만큼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요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 두 분은 이제 역사의식을 가지고 쭉 훑어봤더니 이러이러한 단계고 지금쯤 이래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대중의 눈에는 지금 단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을 극복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게 정서적으로 극복이 안 됐는데 정서적으로는 최소한 뭐 정책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서를 건드린 거죠. 아직 정서를 극복도 안 됐고 최소한 노무현 시절만큼이라도 되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만큼도 안 되는데 극복을 얘기하는 게 정서적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이 양반의 그 지론이 정치는 정치에 있어서 정서가 논리를 이긴다.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한 지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이제 대중문화하고 나는 뭐 한국사 대중화하고 그래도 이 동네에서 대중들을 많이 접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고 그 고경태도 저 한겨레에서는 가장 대중 감각이 좋다는 친구인데 그 스크린 하면서 그건 모르는 거죠.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그 말이 통하는 지식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여튼 그 진원제가 됐던 게 유시민 아닙니까? 그 유시민을 나중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 친구니까 만났어요. 만나서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여튼 또 우리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와서 떠들어라. 나와서 떠들어라. 우리 그 비판하는 거 그걸 했더니 이제 싫다고 안 나왔죠. 거기는 안 나오고. 그러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하여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아직까지도 환자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환자로서 그냥 좀 내버려둬라. 이거 뭐 이렇게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정서를 극복이 안 됐는데 일단 정서 극복 안 되는 상태에서 논리를 들이대봐야 먹히지가 않는 거고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사람 들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야사부류가 있다는 거죠. 야사부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김호준은 저깁니다.
그 친노 선봉. 아니, 그럼, 그러니까. 노골적인. 아, 저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근데- 친노 정도가 육노, 육친적으로 가까운. 아니, 저는 근데 그 정책이나 정치적 행보하고는 사실은 다르게 인간. 자연인 노무현을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그 말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육노예요. 인간적이고 남자답고 아 죽여 그런 면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서는 이해가요. 정서는 이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영구 선생님하고 서혜성 지식 잡상이 대해서 했던 말이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논리가 정서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정서는 또 그 자체로 인정해 줄 부분도 있고 그 정서가 크면 네. 하여튼 그런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게. 그래도 이 책을 사실 필요 없어요. 다 설명됐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직설에 나온 수많은 주인공 중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이 정도였는데 빠지고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다. 굉장히 좀- 그 관장사 2대입니다, 그러면. 아 관장사 투? 아 우리 편 중에 있는 겁니까? 예, 이쪽에? 예, 우리 편 중에. 그런 거 좋아요 우리. 확 보내버리는 거 이거 좋아요. 이거 둘이 같이 보낼 수 있는 거군요. 이 사람도 보내고 그런 말 한 사람도 보내고. 그럼 우리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져요. 이 선수들이 다 빠지고 나면 잠깐. 그런데 꼭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안 갈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가. 저는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보내기만 해? 이렇게 뭐 거칠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에 걸린 적이 없어요. 또 안 걸리게 잘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 그 안철수 교수는 어떠셨습니까? 안철수 교수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3초 뒤 아 그건 뭡니까? 무슨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언제나 정색하게 생각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3초 뒤에. 그러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무슨 말할 때 백신으로 치료하듯이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직 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씁니다는 안 듣거든. 왜냐하면 뒤에는 어차피 들어도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안 듣는데 맨 앞에- 김어준은 앞도 안 들어. 그런데 한 번 재밌었다. 맞아요. 아무도 안 들어. 무슨 말 할지 알아 내가. 근데 이 안철수 선생 이 양반은 나 상대 말을 완전히 끝나길 기다려요. 그러고 그 말을 그러고 정색하고 앞을 바라봐요. 그러고는 그것도 한 텀 쉬었다가 근데 그게 죽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령 이제 누가 말을 시켰는데 말이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보통 어때요? 답답하잖아. 여기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되게 다 그래요. 근데 그 안철수는 그게 좀 묘했었던 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굉장히 대답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이 답을 생각하고 있구나, 찾아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답 안 나오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보내거나 이제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씩 하거든. 어땠냐? 뭐, 에이.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순발력 없어서 어떻게 정치하나. 그런데 안철수는 그런 느낌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답이 나오는 시간은 더 늦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기 직설을 하는 사람이 되게 짧게는 뭐 2시간 반, 길게는 5시간 정도 하거든요. 직설을 하게 되면.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1시간 만에 뽀락 나는 사람이 있고 5시간 했는데 아직 뽀락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뽀락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혼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근데 되게 이 직설에 한 가지 주제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적 한계 혹은 뭐 지식적 한계 혹은 자기 전문성의 한계 같은 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상이요. 그런데 그 안철수 교수가 뭐 그런 것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말을 아주 고상한 말로 줄이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그런데 또 하나는 되게 직설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왕에 했으니까 멋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김어준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멋있는 사람이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아주 준비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시선을 흐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다음에 무슨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무슨 다른 말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죠. 그러니까 3초 뒤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하기 위해서 3초가 때로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말이 빠르지 않고 우리 네 사람은 특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빨라. 그렇죠. 굳이 4명 중에 얘기하면 안철수에 가까워서.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도 안철수 원장을 예전에도 만났고, 뭐, 최근에도 만났고, 친하진 않지만, 네. 저하고 친할 수 없는 과예요. 친할 수 없는 까지. 친할 수 없는 과긴 한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하고, 직업하고, 또는 경영 활동하고, 글하고, 모든 게 사실 다 일체가 돼요. 그런 면에서 그 되게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김원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 뉴욕 타임즈에 안 보시잖아. 나는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짐작이 가. 완성도가 높은 인간이다. 다 듣고 있기 힘들어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도 네. 존중하고. 예. 그분한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모를 것 같아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뿐,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어떤 그 작전이나 구상 속에 나온 게 아니다. 뭐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배신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시대의 결핍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확 몰려간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과연 현실 정치를 했을 때 어떨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적을 이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해요. 네. 이게 비정치의 정치다 이거야말로. 사실 실제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자유주의적이거나 우파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걸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람이 뭘 수도 할지.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구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정치는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본연의 그 정치 안에 자기가 없이 진심을 다하는 거 이런 걸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과가 달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확 국민들 마음을 끊어내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굉장히 달랐지만 네. 두 사람 달랐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현실 정치에서 근데 그 기운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정책으로서나 아니면 적어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것도 5년째지 대통령이 그 5년 동안에 뭐를 얼만큼 실현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방향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속마음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대연정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돌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배현정 얘기가 나왔을 때 코미디언 배현정 씨가 그 뉴스에서 나오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 잡아간 줄 알고. 아니 톱뉴스로 배현정 얘기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왜 나와? 그랬다는 거. 예. 홈런 날렸네. 홈런 날렸는데 점수에는 별로 관계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 플랫폼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 위에서 뭔가 구축되면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구축될 시스템이나 뭐 어떤 뭐 방향성이나 뭐 정책적인 그 고민이나 뭐 이런 걸 나중에 부족했다거나 혹은 신자주의에 먹혔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의 각하 플랫폼 하에서는 뭐가 올라와도 다 돈으로 바뀌는 거야. 전부 다. 이 OS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인간을 플랫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깔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이죠. 아니, 네. 가령 구체적 이름을 거명해서 뭐 그렇긴 한데 안철수 교수가 정치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왕이면 맑은 물이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좀이라도 수돗물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낫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도달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한 거죠. 네. 당연히 해주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거죠. 다만 여기 한 가지 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는 지나치게 윤리학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총수 같은 이런 사람들 사실 정치판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러면 대통령 국회 말고 대통령으로 보내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중간 과정 없이
중간 가정은 싫어. 검증 가능 없이. 네. 검증 가정 없이. 나 여자 관계는 파지 말고. 여자 관계는 판매 안 되겠지만, 뭐, 남자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자 관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요번에 그 직설 보니까 그 박원순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있는데 예. 박원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서울시장감입니까? 아니, 서울시장감으로서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를 이 직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친해요. 친하고, 뭐 자주 만나고, 뭐 그러는데, 여기 이제 모실 때는 우리가 좀 갈궜죠. 우리가 갈궜어. 그 갈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실 어찌 생각하면은 직설을 만든 이유하고도 그 상통하는데, 박 변호사의 위치였으면, 이제 우리가 그 갈군 내용 뭐 읽어보시면, 이제 읽지 말라고 하지만, 책 18,000원에 사지 말고, 공부하고 책 사지 말고, 인터넷에 보세요. 그런데, 그 박 변호사 이제 뭐를 갖고 갈궜냐 하면은, 시민운동 활성화된 거 좋아요. 근데 나 시민운동,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시민운동하고 민주운동이 갈라져 버린 거. 그 대목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일정한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키운 거에 대해서 뭐 나도 시민운동판에 몸담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뭐 야만 시대의 기도 그런 거 쓴 거에 대해서 뭐 정말 뭐 그 바닥에서 과거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박 변 너무너무 존경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임으로서, 그리고 박 변 개인에게 또 좀 아쉬웠달까 섭섭했달까, 그러니까 그 했었던 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촛불 때 박변이 좀 역할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특히 난 딴 대목, 뭐 촛불 때 우리처럼 뭐 길바닥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을 아동학대죄로 잡아갈 때는 박변 같은 사람이 적어도 한국 사회에 누구든지 나서서 그거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박변이 그때 먼저 하여튼 많이 바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박원순 변호사라는 분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친정부는 아니었지만 많은 활동, 이렇게 많은 기부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속에서 일하신 건 맞죠. 그분도 뭐 그건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에 아무 이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 제기에 쓸만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걸고 있는 기대는 좀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더 아주 모든 걸 줄여서 말하면 좀 더 탄압받기를.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전개했더라면 그건 무슨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사회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때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MB가 들어왔을 때 김어준처럼 혹은 한홍구처럼 뭐 이렇게 싸워달라는 거, 혹은 필요하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달라는 거,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단지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 그런 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직접 맞짱 떠서 그걸 원했던 것인데, 물론 탄압 받으셨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여기가 그 탄압받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적 방법론에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인계점에 도달한 거죠. 서울시장에 나온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을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직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줄여 말하면 책을 꼭 사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필요 없고요. 인터넷으로 보시면 안 하다 가보만트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안 하다. 뭐라고 그러면 아나바다입니까? 예. 아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저쪽에 홍준표, 이쪽에 박지원. 홍준표 의원이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말을 하네. 저를 좋아해요. 저는 이쪽 저쪽 가리지 않습니다, 원래. 유일한 남자 관계일 겁니다, 그게. 예. 아니요, 홍준표 의원은 우리가 이제 좀 그만 안 가시나 할 정도로 오래 계셨어요. 원래 그러면은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공식 직설 2시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안 가고 이제 얘기하다가 소주도 안 주나? 그래서 술 달라고 해서 술 같이 먹으면서 거의 1시쯤 돼서 갔어요. 눈썹 성형하기 전이군요. 아니, 박원순 변호사 얘기. 아니, 무슨 소용 어디서 했냐 물어보려는데 전화를 안 받아주세요. 알아본다고 맞죠,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나더 거버먼트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박원순 변호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행정하고는 그런 정치와 결합된 행정적인 것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홍보 방송을 조금 하고 싶군요. 예. 김재동 씨도 했고요. 이런 분들만 한 게 아니라 유승환 씨도 했고. 안 나온 사람은 김어준만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저는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랬어요. 김어준은 연락한 적이 없는데 고경태한테 연락 잘못된 얘기예요. 고경태. 아니 근데 진짜 섭외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박근혜.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는 섭외한 적이 없어요. 김용갑. 박근혜는 김용갑 하고 싶었어. 아 나도 김용갑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김용갑. 김용갑 나 김용갑 좋아해. 왜냐면은 100단어 갖고 직선이 이게 50매 들어가거든요. 신문 한 면 다 털어서. 그런데 100단어 갖고 어떻게 채워요? 근혜연이 100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자기 언어가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주는 메시지가 가요. 아니, 제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갖고 대전은요. 대전은요. 칼 맞고서 이제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직선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있죠. 대전은요. 제주도는요. 뉴욕타임스 불러서. 천안은요. 뭐 얼마나 많아요. 도시가. 뉴욕은요. 문장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은 문장이 아니고 단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단어. 뭐 나쁜 정치, 뭐 이렇게 나쁜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대화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 인터뷰를 안 가만히 해봤잖아. 있어. 나는 인터뷰를 해봤어. 안 해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말에 내용이 없어. 그것도 더 나쁜 얘기네. 빈엿을. 아니,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을 계속 까발려. 듣고 있으면 일반인으로서 말을 특별히 못한다고 생각 정도는 아니에요.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정치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뭐 대처를 자기의 뭐 모델로 삼는다. 여성이니까 롤 모델로 삼는다. 근데 이제 대처의 경제 정책을 물어보면 몰라. 대처를 못 하는구나. 대처의 경제 정책 대처라길 그럼 대처리즘에서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몰라. 아니 근데 우리 직선에서 사람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면할 때 이슈가 있느냐,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무리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구라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외로요. 이게 글로 썼을 때 50장이라고 하는 게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동어 반박한 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재밌었다고 뒤에 그 말 또 하거든요. 김어준처럼. 근데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재밌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걸러야 되는데 가령 그랬을 때 누구누가 못 나올지 능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 사람이 어젠다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직설에 부를 수 없었죠. 그리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조중동하고 한번. 근데 이제 그러면 편집국장들 돌아가면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나봐. 2대1이라서 안 나왔나봐. 아니 그러면 4명 부르고 조선과 동화를 같이 부르고 둘이 싸우라고. 둘 싸움 붙이고. 아니 그때 그렇게 안 되면은 무슨 주니어 무대라도 소년 조선일보. 이거 왜 그 아이고. 초등학교 편집장 걔네들 불러서. 진짜 연락할 거야. 왜냐면은 똑같거든요 수준이. 그럼 우리가 못한 거를 부탁하고. 안 된 게 그거네. 지금 생각이 났네요. 김용갑을 제일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김영갑은 그때 상을 당해서 내려갔던 걸로 저는 있어요. 김영갑도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김용갑도 만나봤는데 난 전두환보다는 김용갑이 만나고 싶어. 김용갑은 전두환보다는 더 이데올로그에 가깝고요. 이도를 가깝고 전두환보다는 비겁하지 않아. 그럼요. 전두환도 저를 비겁하지 않다고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김용갑 매력 있어요. 나름대로 만나보면.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용갑이 나는 장세동도 좋아해. 장세동도 인터뷰해봤어. 용갑이 장세동은 네가 못 나와. 단어가 짧아. 나도 얘기할 기회를 줘. 부탁해.
그 김어준의 부탁한다잖아. 성공 비결에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아니, 저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 근데 김용갑 전 의원이 말이죠. 6.29 때 자기 6.29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직사재개헌을 요구를 했는데 전두환이 들은 척만 척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짐 싸고 집으로 왔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올모스도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야. 양반이 뭐 거짓말은 잘 안 해요. 부러치지 않아. 네, 양반이 정치를 그만두는 이유도 내가 그동안 나쁜 짓도 좀 했고 마누라가 아픈데 정치가 문제다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남자 묻자마자 사람, 하나요. 야, 만나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우파가 사실은 뭐 이념이 아니잖아. 네. 이념이 아니고 본능이잖아. 근데 우파의 자존심이 껴주면 그나마 정치적 우파로 내가 약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있어요. 자세. 나 이거 들어와도 나 못해. 그런 이런 거 있거든. 우리나라 우파 그게 없죠. 장세권. 한국 우파 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역사에서 비교해 보세요. 안중근, 윤봉길 이후에 우파다운 우파 있었나?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유익. 아니 유익이 아니야. 유익, 예. 유익보다 더 큰 진짜 우익은 우익이 아니었어? 아니야. 전우익이야. 전우익. 되지. 전우익 선생 알죠? 예.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예. 붙잡혀 갔어. 너희 새끼 빨갱이지 하고 섰는데 우익인데요. 전우익인데요. 엄청 많이 거야. 진짜로 한국 사회가 우리가 그 직설 같은 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큰 소리 빵빵 친 게 뭐냐면은 우익 중에서 하나 나와라. 그렇게 빵빵 쳤지. 그런데 우익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 희생한 우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 장사꾼, 겁먹은 기득권 지키기에 아주 혈안이 네. 되는. 겁먹은 동물. 예. 나는 그걸 겁먹은 동물이라고 불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들이요. 예. 근데 그동안 잃어버린 10년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듣거나 뭐 이런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끼얹거나 이러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념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모든 삶을 다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말고도 기타 등등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한국의 지식인 그러면 곧 저쪽 말로 하면 좌빨이지. 주둥이. 그런데 저쪽에 증자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월급 주고 양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월급이 아니고 일당 주지. 아니, 월급 주고 양성하는 거라, 소중동. 월급 주고 양성하는 거라. 우리는 누가 돈 안 줘도 하는데. 게시판도 보면은 그 진보적 성향의 시민들 혹은 지지자들 게시판에서 막 씁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는 알바를 써요. 자기들 이거 쓰지 않아요.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날로. 알바가 하는 게 알바가 자기 말로라도 자기 언어로라도 뭘 좀 쓰면 좋을 텐데. 말 똑같아. 똑같은 거 계속 퍼날라요. 홍어 전라디언. 그거는 이제 그 팀장들이 다 문구를 정해주거든요. 카피 페이스트. 아니, 이 반대로, 우리 직설에 나오고 싶다. 제발 좀, 우리를 불러다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그거는 말 못하지. 그건 말 못하지. 그러면 이거는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지. 저는 말이죠. 바빠서 못 모셔. 여기서 김혜수, 송혜교 이런 사람들 좋잖아요. 전지현 여기가 아니 사실은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야죠. 이제 뭐 영화 감독 그러면 정두원, 강기가 고경태의 섭외력이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건 내가 알아요. 고경태의 섭외력. 여배우 섭외를 해보라고 해도 고경태가 못하더라고. 고경태 씨는 이제 이 기획을 한 자기가 시내 21 편집장 출신인데. 이게 말이죠. 이게 1999년 98년 회도 난 다음에 이게 후신이에요, 이게. 저희 후배들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도 고경태가 기획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건 고경태가 기획한 게 아닌데. 그래요? 내 신문 이렇게 나가게 내본 거지. 그건 서혜성이가 기획한 거지. 이건 원래 한겨레 신문 용이 아니고, 애초에 이건 오디오 및 인터넷 버전을 둘이서, 신문 제목도 정해서 2인 신문이라고. 2인 신문. 안 하길 잘했어. 안 하길 잘했어. 없어졌어, 이미. 했으면. 아니야, 그나마 이게- 한겨레에서 했으니까 책으로 나온 거야. 2인 신문보단 2인용이 낫지 않았을까. 하여튼 2인용을 만들어가지고, 그 MBC 하면서 같이 싸우려고 사실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고 가끔씩 손님 불러서 떠들고, 뭐 그런 구조로 가고, 오디오 버전도 같이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직설 끝나고 좀 있으니까 그 나오대, 뭐, 낙검수가. 그러면 다 눈에 띄지도 않고요. 우리 김호준 총수가 말이죠. 이 책을 자꾸 폄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책이 나왔거든요. 맞다! 이렇게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동정업계에 나온 예. 귀로 먹는 약 2가지가 나왔거든요. 예. 닥치고 정치. 닥치고 정치. 평소에 정치가 뭐랄까요? 그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약 판매만으로 종합순위 5위입니다.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정당은 왜 이러는가? 진보 보수는 왜 이러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당들의 정체는 뭔가? 그 안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근데 책 나오고 하세요, 홍보를. 그리고 나서 책 나오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 직선을 조질 더 수 많이 팔 수 있는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쉬운 일상의 용어로 제가 싹 정리. 한 반쯤 읽었잖아요? 네, 읽었어요. 그 이상의 말도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말? 어려운 말 네. 압니다. 저도 언론계 총수 생활 15년인데. 순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직설에는 없고 우리 김호준 총수 책에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 책에 보면 읽다 보면 가 많이 나와. 우리도, 그러니까 손님 모셔놓고 매번은 아니고, 네. 매번은 아니고, 이제 편한 사람들 올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술 먹고 하던,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걸 했는데, 또 이제 점잖으신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하면, 그 손님들이 감당 못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죠? 김호준 총수하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고, 한홍구 선배하고도 그렇고, 김용민 씨는 이제 말을 이렇게, 이런 데서 말해본 건 처음인데요. 네 사람 모인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호준 책은 사주시고, 그런데. 1등 해야 돼요. 박사에게 바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군요. 곧 녹화도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오랜 동안 사실 지식인들은 말을 혐오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잘하는 건 무슨 굉장히 경박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변이 놀필. 뭐 네, 이랬던, 그럼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잘하는 사람은 글 잘 씁니다. 글 잘하는 사람은 다 말 잘 씁니다. 말을 잘 하죠. 그런데 언론이 정상적으로 좀 뭔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말의 시대로 어느 부분이 좀 살아있다는 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통이, 인간적 소통이 어느 부분에 한국사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런 청각의 시대의 복원, 말의 시대의 복원에 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제 이제 표현에 따르면 지식 광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호준 총수가 이제 말을 짧게 해주세요. 자기 책에 이렇게 내면서 아주 쉬운 말로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내가 야진 언어라고 아까 모르죠 이렇게 말했던 사실 그게 아니고 대중이 아는 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데 일부러 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광대의 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가지 측면에서 우리 네 사람이 만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후대 한 100년 뒤에 이거 타임캡슐을 끄집어내고 그때 지식광대들 4명이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댔구나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은. 잡혀갔구나. 아니야, 우리가 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직설 시작할 때 그랬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민주화 시대가 됐더니 지식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방된 다음에 광복군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해방된 다음에 광복군 많이 늘었어요. 박정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그 독립운동이 필요할 때가 되면 또 이제 굉장히 날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살면서 말의 송찬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려서 다들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근육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게 남아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떠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우리 지금 100명이 떠들고 있으면은
좀 한 1년쯤 지나봐서 촛불 끝나고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야, 이거 내년 되면은 지금 100명이 떠들고 있으면, 촛불에 그래도 나온 게 100명이 나왔으면은 요거는 10명도 안 남을 거다. 10명도 안 남을 거니까 우리라도 판을 벌리고 좌판 벌리고 떠들자. 그러고 이거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드는 게 그래도 괜찮냐.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걸 끝내지 않고 계속 가는 동안은 반드시 괜찮다. 요거 하고 있을 때 잡아가면 오히려 더 좋죠. 더 좋지.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나 봐. 그래서 안 그게 아니고요, 잡혀갔고요. 교수님. 안 보는 겁니다, 사람들. 아니야. 청와대에서 봤대. 김어준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냐면 다른 손님 불렀을 때보다도 이게 동종업계 사람들끼리의 이 서로 상처 주기 같은 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는 잘 안 들어도 그러니까 신문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겨레 신문에서 대놓고 주의 뭐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야유를 이렇게 쓰고 인터넷에 나던 걸 그 신문 매체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 쪽에서는 뭐 하여튼 왜 도대체 저런 놈들 그냥 무슨냐 뭐 했는데 하여튼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생겼죠. 이렇게 신문에서 잡지에서 뭐 개념구나 그래갖고 특집이 나올 정도로 여러 그 다양한 장르에서 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하고 이제 좀 그 다른 거 이제 생각하고 저거는요, 이 뉴욕타임즈하고 나는 꼼수다. 거기에 묻어가신 거고요. 아니야 끝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 고경태. 자고로 선배는 후배에게 씹히게 될지 오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잖아요. 고경태. 청중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생각하시죠. 여기 고정방청객이야. 아니, 근데 인쇄는 그러면 두 분이서 5% 가져가세요? 아니죠. 고경태 받아가지고 고경태. 고경태는 한겨레 신문사의 가장 뭐랄까 대중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편집자. 한겨레 20일 편집장도 했고 시내 21도 했고 굉장히 훌륭한 한겨레 ESC도 처음 만들었고. 이 편집에 뭐 아주 국내 굉장히 최고라고 감각이 해도 좋아요. 과언이 아니죠.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감각이 좋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인쇄를 3% 가져간다 이거죠. 3.3%. 3.3%? 아니 왜? 아니 자기가 한 말이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앞에 맨 시작할 때 오프닝 그거는 왜 3.3%를 가져가냐고 고경태. 이 항의합니다 강력하게.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막 해도 되고 좋아요. 죽이려고 해도 되고. 빵 밟아도 안 죽고.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희 끝내겠습니다. 네, 그 뭐 직설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 그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사회과학 딱딱한 사회과학의 구어체화 내지는 구라화. 모든 역사 얘기 구라화. 그래서 그 시정잡배, 장삼이사, 길것바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역사 사회과학 알고 그러면은 각하 헌정방송 필요 없어지죠. 모두가 다 동네에서 자기가 앉아서 라디오 잡고 좌판 벌리고 그런 얘기들을 골목골목에서 좌판에서 술자리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구라를 자기에게 씹어서 번집시다. 요 방송만 보시고 책은 사지 마세요. 책은 사지 말고 대신에 닥치고 정치. 닥치고 정치의 인쇄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것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거든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래서 나눕니다. 네. 어떻게?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 많이 먹는 거 이런 데다가 좀 기부하세요. 평화박물관. 예. 저는 바쳐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나도 근데 마무리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정은 또 딴 데 하시는 저도 마무리 말 진행자가 말은 않지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편집.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설, 낙곰수 이런 게 없는 사회가 사실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대중들은 낙곰수에서 위로받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광대는 비극적인 사회에 나서서 나옵니다. 세상에 어려워야 좋은 광대가 나오고
세상에 어려워야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80년대 저 많은 애창곡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할 말이 많을 때 그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한번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낙곰수나 혹은 직설 같은 게 대중들의 관심을 안 끌어도 좋은 그런 사회. 직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1분 주면서 너무 그러지 마. 1분은 뭐, 1분을 못 끊기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